자, 다시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가위를 뜯느라고 다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할 거의 제목은 세포 분열입니다. 뭐 내용 자체 선생님이 지금 뭐 천천히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요런 얘기를 그러니까 요런 식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 자, 만약에 자, 세포가 있어. 편의상 이렇게 세포가 있다라고 칩시다. 당연히 내가 지금 핵막을 그려놨으니까 염색체는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염색사 형태로 요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세포에 무슨 시기가 있냐면 생장하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할 거야. 세포의 생장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간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간기는 크게 G1기, S기, G2기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세포 생장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 세포들은 뭐 하냐면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세포 분열할 때 세포의 모습을 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핵형 분석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즉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게 되면 핵막이 사라지면서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인은 무슨 기능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백질 만드는 리보솜 있잖아. 그래서 리보솜 만드는 핵 속에 있는 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이제 염색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염색체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한 가닥씩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제돼서 두 가닥 형태로 보인다는 거 기억하지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는 거를 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뭐라냐 두 개 같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상동 염색체는 그래서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걸 얘기한다. 그런데 어떤 염색체를 보시게 되면 한쪽에 크기가 유독 작은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양 크기 가지고 얘가 성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염색체라고 부르고 나머지 성하고 관련이 없는 여기 나머지 성하고 관련이 없는 염색체를 우리 알다시피 뭐라고 부르냐면 상염색체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통 염색체를 요렇게 있던 놈이 요렇게 지금 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제된 한 가닥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세포 세포 분열할 때는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반드시 보여. 즉 내 눈에 보이는 염색체는 항상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이라서 얘 염색체 한 개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 사실은 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염색 분체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쨌건 상대량은 반이 되는 거니까 얘 염색 분체 하나입니다 해도 틀릴 말 아니니까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염색체가 뭐고 상이 뭐고 성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얘는 결국 염색체의 모양도 확인하고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요 뜻인데 핵형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즉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EN이라 부르고 감수 분열할 때 얘네가 반씩 존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N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염색체의 개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핵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문제 좀 더 풀어볼 거고요. 희성이 프린트 다 냈어? 오케이. 그래서 1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맨 밑에 2번 염색체의 종류 볼게요. 1번 상염색체, 성과 관련이 없는 염색체로 암수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어. 다음 두 번째 염색체의 대부분이 상염색체인데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짝을 이루는 거를 상동염색체라고 하지요. 그 다음 상염색체 말고 성염색체가 있는데 성을 결정하는 걸로 암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상동염색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맨 밑에 대리 유전자 또 한 번 얘기합시다. 별표 줄치고 별표 대리 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우리는 있는 걸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종류가 동일하다는 아니랬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맞지만 뭐 라지 AA도 가능하고 라지 스몰 A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쪽 넘겨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 의해서 이제 먼저 핵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세포에 들어있는 자 염색체 개수, 모양, 크기 이런 걸 우리가 핵형이라고 부르는데, 핵형을 보려면 절대 간기 때는 볼 수 없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분열기에 때만 핵형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핵형은 생물의 종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성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뭐 당연하겠죠? 오케이. 다음 3번. 자, 생물 종이 달라져도 염색체 개수가 같을 수는 있어. 그렇죠? 그 다음 핵형 분석은 반드시 우리가 세포 분열기에만 할 수 있어. 그 다음 핵상.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N인지 N인지 표시하는 걸 우리가 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쭉 갑시다. 그 다음 4번. 자, 사람의 갑자기 준영이 자, 4번. 사람의 염색체 볼게요. 자, 사람 염색체는 크게 상 염색체하고 자, 성 염색체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46개가 있어서 22쌍의 상 염색체하고 한 쌍의 성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표현 잠깐만 볼게요. 자꾸 애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번외인데, 자, 우리가 보통 남자는 X 이렇게 Y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자는 X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동 염색체의 핵심 그 정의가 뭐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고 같은 형질을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자는 여기에 만약에 라지 R이 있으면 여기에 뭐 라지 R이나 스몰 R이 올 수 있어. 근데 남자는 여기에 라지 R이 오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감수 분열할 때 얘네들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표현 나와요. 자, 남자하고 남자는 일반적인 체세포에서 핵형도 같고 핵상도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는 핵상은 같으나 핵형은 달라. 왜냐면 요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핵형은 다르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 결국에는 얘에 들어있는 DNA 양을 비교할 건데, 자 보세요. 여자들은 DNA 양이 쭉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Y염체는 쭉 없어. 그래서 자, DNA 양을 가끔 비교를 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 맞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DNA 양이 보통 그냥 같다라고 표시되는데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우리가 어쨌건 영재고 준비를 하는 이제 문제에서는 DNA 양도 여자가 더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다. 자, 또 얘기합시다. 남자 같은 경우는 XY로 존재하는 거라서 상동 염색체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상동 염색체이면서 대립 유전자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핵형이니 핵상이니 뭐 그런 내용은 뭐 한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 거고,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잠깐만 볼게요.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자, 정상인 사람의 상 염색체는 21쌍, 성은 한 쌍이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2번 핵형 분석을 통해서 생명이나 혈액형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생명이나 혈액형은 뭐 하는 거냐면 유전 정보입니다.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모양하고 개수만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속에 들어있는 DNA를 우리가 검사할 수는 없어. 그래서 2번에
핵형 분석을 통해서 생명 같은 거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맞아요. 3번 다운 증후군 같은 돌연변이는 반드시 남자에게만 일어납니까? 뭐 뒤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개수가 하나 더 많은 거죠. 21번이 더 많은 건데 21번은 상황 염색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나올 수 있으니까 3번은 X가 되겠네요. 4번 다운 증후군의 경우 자 3개의 21번 염색체 각각에 포함된 유전자 구성은 같습니까? 잠깐만. 다운 증후군 여러분 하나 볼게. 정상적인 21번 염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라지가 여기에 스몰 a가 온다라고 칩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를 더 받았어. 이게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빠한테 더 받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 더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스몰 a가 올 수 있고 라지 a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내 말 이해됩니까? 하지만 여기 수많은 정보들이 모두 다 세 개가 다 같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죠.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4번은 X 이렇게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좀 이따가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쭉 넘겨서 어딜 보냐면 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에 8번 보자. 자 6페이지 8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7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혈액을 채취했대. 자 사람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핵형 분석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혈액 속에서 자 핵형 분석하는 얘기는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포 성분이야. 사람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세포 성분은 적혈구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인데 이 중에서 핵을 갖고 있는 거는 백혈구만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 따라서 핵형 분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백혈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백혈구는 태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즉 태어난 백혈구는 세포 분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포 분열해야지 핵형 분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백혈구를 핵형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 이 백혈구도 세포 분열이 가능한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6번 볼게요. 자, 시험 과정. 자, 혈액 응고 방지 물질에 넣고 원심 분리한답니다. 자, 원심 분리하게 되면 혈장하고 혈구 성분으로 나뉘고 혈구 성분 중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정 세포만을 분리해서 체세포 분열을 유도한대요. 방금 얘기했죠? 특정 세포는 백혈구를 뜻하는 거고 세포 분열을 유도해야만이 볼 수 있어. 그래서 백혈구라는 거. 다음 이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중지시킨 다음에 핵형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험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 얘는 그냥 핵형 분석 해버리면 계속 움직여 바뀝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스톱 고정시켜야 돼. 그래서 이 핵형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고정시키고 부드럽게 자 그러니까 세포를 이렇게 뜯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한 가닥씩 자 해리시키고 염색체만 염색을 시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조금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자 핵형 분석 과정에서 세포 분열을 스톱 포즈 시켜야 돼. 고정. 그 다음에 얘를 잘게 찢어서 최대한 얇게 볼 거야. 걔를 해리 그 다음에 염색체만 염색할 거야. 그래서 고정 해리 염색 나중에 뭐 분리 압착 이런 게 있는데 요 세 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넘겨서 뭐 나머지 얘기는 니네가 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빨리 적었니? 요것만 빨리 거기 아까 문제에 적었으면 지울 거예요. 지워도 되죠? 응? 오케이. 지우고 30초만 물 좀 갖고 있다. 물이 없다. 목말라. 얘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로 이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세포 분열은 자 체세포 분열 요거 알면 될 것 같은데 야 체세포 분열을 선생님이 니네가 진짜 처음 배우는 애처럼 전기, 중기, 후기 딱 하면 그 문제 재미도 없어. 그래서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랄까 핵심적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문제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할 거야. 자. 일단은 자 세포가 이렇게 자 태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세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장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 그럼 생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세포가 분열을 할 건데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자 4개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염색체를 뜯어가는 부분이 실이 이렇게 자 연결이 될 거랄죠. 이 실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방추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방추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가 중기, 후기, 말기로 가면서 세포 2개로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세포 나뉘면서 결국에는 다시 염색사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분열기만 가능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간기라고 부르고 자, 세포 분열하는 시기를 우리가 분열기라고 부른다는 것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염색체 개수를 핵상으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할 건데 지금 요 단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염색체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 여기 안에는 염색체가 생 편의상 이렇게 4개 있다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는 지금 복제된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럼 얘는 뭡니까? 요 놈의 양이 늘어나는 시기야. 자, 편의상 그림을 선생님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양이 조금씩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던 놈이 나중에 복제되면 각각의 얘도 4개, 밑에 있는 애도 4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면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제 4개야. 하나, 둘, 셋, 4개 있던 놈이 간기를 거쳐서 DNA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절대 불투면 안 돼. 요렇게 자 그림을 그리고 자 세포 분열이 끝나게 되면 어디가 뜯기는지 확인하겠죠? 어디가 뜯기냐면 요 사이가 뜯기게 되는데 이 사이를 뜯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염색 분체 분리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이거 이 분필이 좀 두꺼워. 자 염색 자 이거 중요한 단어여서 분체가 분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위의 세포로 이렇게 똑같이 4개, 밑에도 이렇게 4개 이렇게 갖는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세포 주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세포 주기를 확인해 보시면 간기부터 분열기까지 중에서 뭐 G원기, S기 다 알죠? 간기는 G원기, S기, G2기로 되는데 전체 자 세포 주기 중에서 분열기는 전체 일생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생 중에서 약 10%만 분열기야. 보통 분열기를 영어로 M기. M이 뭐의 약자냐면 몰라요의 약자야. 그래서 M기. 미안합니다. 굉장히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아빠가 뭐 이렇게 이런 개그하면
막 겁나 막 아재 개그라고 개 쌍무시해. 막 완전 와 나 어제 완전 애들한테 개무시당했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한테 아빠 아재 개그 재미없다고 개무시당했어. 어쨌건 자 분열기라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간기라고 하는데 간기도 나누죠. 자 간기 나눠서 편의상 이렇게 시계 방향 넣으실게요. 자 G1기라고 부르고 S기라고 부르고 자 G2기라고 부른다. 이게 세포 분열 과정인데 조심하세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가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느냐?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한번 태어나서 세포수를 쭉 늘리는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세포 분열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무한정 얘가 반복되고 있는 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반복이 다 되다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해. 세포 분열 안 하고 요 M기에서 즉 G1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세포 분열이 끝난단 말이. 세포 분열이 끝난 시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를 거냐면 G0기라고 부를 거고 이 G0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되면 동그라미? 그래서 오케이. 대표적인 분화하는 세포 우리가 교육과정상 신경세포랑 뉴런 같은 거, 그 다음에 근육세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G0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배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무슨 그래프를 내가 꼭 니네한테 구분해서 보려고 하냐면 DNA량 그래프를 보라고 하거든요. 자, 파란색 할까? 자, 지금 요 단계의 DNA량을 한번 적어볼게. 당연히 염색체 개수죠. 자, DNA량을 일단은 어쨌건 상대값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얘 DNA량을 2라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DNA량은 복제된 상태니까 4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DNA량이 자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세포를 관찰을 할 때 세포 하나를 관찰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작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포를 관찰하면 내 눈에 한 3, 400개가 보이는 거야. 그럼 3, 400개의 세포를 내가 지금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고정을 시켰어. 그러면 누구는 전기, 누구는 중기, 누구는 후기, 누구는 말기, 누구는 간기, 간기도 G1기, S기 쫄라리 많을 거야. 그거를 시기별로 보시게 되면 M기가 제일 짧으니까 그만큼 내 눈에 보이는 세포 중에 제일 적은 개수가 보이겠다.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세포의 분열기는 세포수가 제일 적을 거야. 그래서 X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DNA량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Y축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세포 개수라고 부를 건데 DNA량이 제일 작은 것도 있고 제일 큰 것도 있어. 난 지금 2, 4라고 했지만 편의상 DNA량은 1,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간기 중에서도 G1기가 가장 시기가 제일 기니까 제일 많이 보이겠죠. 그럼 제일 많이 보이는 시기에 DNA량이 1인 애들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자 G2기 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분열기로 가는 거니까 개수가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G1기라고 부르고 여기는 내가 G2기라고 이렇게 부르면 된다. 근데 S기는 얘네들이 그래서 뭐 10%가 복제된 놈, 80%가 복제된 놈 정말 다양하겠죠? 그래서 DNA량이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포해 있을 건데 요 시기를 우리는 S기라고 부른다는 거. 이때 분열기는 그러면 어디에 넣습니까? G2기랑 같이 분열기를 제발 실수하지 말고 넣어주라는 거 꼭 좀 까먹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야. 내가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동안 시기가 길수록 내 눈에 보일 확률은 크다. 근데 물론 내 눈에는 G1기하고 S기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지만 좀 더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결론. 따라서 자,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하냐면 한 번 분열해요. 1회 분열합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세포를 딸세포라 부르죠. 딸세포는 몇 개 만들어지냐면 2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딸세포 2개 만들어지면서 원래 2N이던 놈이 2N으로 핵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핵상의 변화가 없는 거를 우리는 동형 분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킵할게요.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결과 세포 수를 늘리게 되면 생장 가능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재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생식이라고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체세포 분열은 생식이라고 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X 나오고 자 서로 지금 뭐 갈리고 있어. 자 준영아 그럼 뭐야? 준영이 뭐야? O. 자 X 나왔어. X. 자 O도 나오고. 자 오케이 보세요. 자 희성이 뭐였어? 동그라미야? 오케이. 다시 한번. 체세포 분열을 생식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여러 번 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법 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죠. 걔들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세포수를 늘리는 거라서 생식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상대적인 DNA량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 그래서 뭐 G1기, S기, G2기 다시 한번 G1기, S기, G2기, M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DNA량은 태어난 애들이 S기 때 양을 늘렸다가 자 분열기 때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 요 그래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자 요렇게 자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세포가 2개로 이렇게 뜯어지면 염색체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염색체가 뜯기면서 세포의 몸뚱아리도 뜯긴다 그랬어. 세포의 몸뚱아리가 뜯기는 걸 뭐라 부를 거냐면 세포질 분열이라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세포질 분열은 동물하고 식물이 조금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동물은 그림 보이시나요? 자, 동물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여기가 이렇게 뜯긴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 외부에서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뜯긴다. 뭐 세포질 만입, 세포질 함입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세포 사이에 요 사이에 벽이 만들어지는데 식물세포는 그 벽의 전 단계를 세포판이라고 부른다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 동그라미. 오케이. 자, 정리. 자, 체세포 분열은요. G1기, S기, G2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우리가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전기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응축이 되고 염색 사였던 놈이 응축이 되고 방추사가 생성이 된다. 이게 전기 특징이고 중기는 얘네가 가운데에 이쁘게 배열되죠. 가운데에 이쁘게 배열되는 거를 뭐 적도면에 배열된다. 혹은 중앙에 배열된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다음에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 염색 분체가 뜯긴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꼭 좀 기억하시고 말기 후에 이제 염색체가 다 뜯겨서 핵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수가 2개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동그라미.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자, 필기 주세요.